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몇 년 동안? 5년? 10년? 그리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일상적입니까? 그렇다면 들으십시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정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죽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돌본다면 세월이 흘러도 아름답게 남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이 필요합니다. 8가지 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매주, 매달, 매년.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8가지 결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행복한 결혼이 하는 것들. 만약 당신이 이 중 3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결혼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5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7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결혼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방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치되면 죽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정주영은 50년 넘게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들은 많은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가난전쟁 사업, 위기 성공 실패. 하지만 그들은 함께 남았습니다. 강하게, 행복하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주영은 항상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8가지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매주, 매달, 매년. 이 8가지가 우리를 함께 유지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8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결혼은 다를 것입니다. 더 강할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현명한 결정은 주간 질 시간 의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주 정해진 시간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만, 아이들 없이, 전화 없이, TV 없이, 단지 둘, 이야기하기 위해, 연결하기 위해, 함께 있기 위해.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또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에 대해, 일에 대해, 아이들에 대해, 감정에 대해, 꿈에 대해. 이것은 신성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간질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연결을 유지합니다. 결혼에서 가장 큰 살인자는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부부는 너무 바빠집니다. 일아이들 집안일. 그들은 서로를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멈춥니다. 깊은 대화를. 그들은 룸메이트가 됩니다. 동거인. 하지만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닙니다. 주간질 시간은 이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그것은 감정은행에 예금합니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매일 당신은 예금하거나 인출합니다. 친절한 말감사 포옹, 이것들은 예금입니다. 비판 무시 분노, 이것들은 인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출만 한다면 계좌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파산합니다. 주간 질 시간은 큰 예금입니다. 셋째, 그것은 문제를 조기에 잡습니다. 매주 이야기할 때 작은 문제를 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크기 전에 당신은 그것들을 해결합니다. 빠르게, 쉽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는 큽니다. 그것들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폭발합니다. 정주영의 주간 질시간 공식, 최소 2시간, 방해 없음. 4가지 주제. 1. 주 검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감정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3. 문제. 무엇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4. 꿈 다음 주 벌써 달 벌년에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 현명한 결정은 재정 목표의 투명성과 협력입니다. 돈은 결혼에서 가장 큰 갈등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 왜냐하면 커플은 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저축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출가입니다. 하나는 위험 감수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수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옵니다.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매달 재정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앉았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수입, 지출, 저축, 투자, 빚.
그들은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단기, 이번 달, 중기, 올해, 장기 5에서 10년. 그들은 결정을 함께 했습니다. 큰 구매, 투자, 기부, 모든 것 함께. 재정 투명성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신뢰를 구축합니다. 비밀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돈을 숨긴다면 지출 비수입 다른 사람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투명성은 이것을 방지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갈등을 줄입니다. 재정에 대한 대부분의 싸움은 놀라움에서 옵니다. 당신은 그것에 얼마를 썼습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투명성으로 놀라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셋째, 그것은 팀워크를 만듭니다. 재정 목표가 공유될 때 커플은 팀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하나는 저축합니다. 다른 하나는 벌립니다. 하나는 예산을 세웁니다. 다른 하나는 투자합니다. 함께 그들은 강합니다. 정주영의 재정 투명성 규칙, 매달 재정회의 1시간, 모든 계좌 공유, 은행 신용카드 투자, 큰 구매 논의 10만 원 이상, 재정 목표 작성, 종이에 함께, 진행 상황 추적, 매달 검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현명한 결정은 성장 목표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이 정체됩니다. 그들은 멈춥니다. 학습 성장 꿈. 왜?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아이들 청구서. 그들은 개인 성장을 위한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루해집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항상 성장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함께. 정주영은 사업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예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정주영은 그의 아내의 전시회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정주영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공유된 성장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지루함을 방지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그것은 존중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그들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감탄합니다. 이것은 매력을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셋째, 그것은 모범을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봅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부모는 평생 학습자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넷째, 그것은 미래를 만듭니다. 성장하는 커플은 함께 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함께 새로워집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모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영의 성장 지원 방법. 매년 각 배우자는 3가지 목표를 선택합니다. 개인적.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 배우기 책 읽기 프로젝트의 시작. 그들은 서로와 공유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들은 시간, 공간, 격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진행 상황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한 응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명한 결정은 갈등 해결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커플이 싸웁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부 커플은 파괴적으로 싸웁니다. 비명, 비난, 모욕. 이것은 결혼을 파괴합니다. 다른 커플은 건설적으로 싸웁니다. 침착하게 존중하며 해결에 집중하며. 이것은 결혼을 강화합니다.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갈등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초기에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항상. 규칙 1. 비명 금지. 침착하게 말하십시오. 2. 비난 금지. 당신은 대신 나는 느낀다 를 사용하십시오. 3. 과거 끄집어내기 금지. 현재 문제에 집중하십시오. 4. 타임 아웃. 너무 화가 나면 20분 휴식을 취하십시오. 5. 취침 전 해결. 화를 품고 자지 마십시오. 6. 공격 금지. 성격이 아닌 행동을 논의하십시오. 7. 듣기. 각 사람은 말한 후 다른 사람은 반복합니다. 8. 해결책 찾기.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인지.
갈등 프로토콜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손상을 방지합니다. 화난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평생.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당신은 어머니처럼. 이런 말들은 용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습니다. 프로토콜은 이런 말들을 방지합니다. 둘째, 그것은 해결을 촉진합니다. 구조로 싸움은 생산적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식별합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셋째, 그것은 안전을 만듭니다. 규칙으로 각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공격받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들릴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취약성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취약성은 친밀감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현명한 결정은 개인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결혼은 함께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예. 하지만 또한 개별성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로 남습니다. 함께 선택하는 둘. 만약 그들이 개별성을 잃으면 그들은 자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숨막힙니다. 예. 정주영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재, 그는 거기서 일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혼자. 그의 아내는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실. 그녀는 거기서 그렸습니다. 창작했습니다. 혼자. 그들은 이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공간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정체성을 보존합니다. 당신은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개인입니다. 당신은 관심사 취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은 당신이 이것들을 탐구하도록 허용합니다. 둘째, 그것은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혼자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신이 재충전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관계에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집착을 방지합니다. 일부 커플은 너무 함께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그들은 분리된 삶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질식시킵니다. 개인 공간은 이것을 방지합니다. 정주영의 개인 공간 규칙. 각 배우자는 자신의 공간을 가집니다. 방, 코너, 책상. 각 배우자는 자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당 몇 시간 혼자. 각 배우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가집니다. 친구, 취미 활동. 이것들은 존중됩니다. 질문받지 않습니다. 비판받지 않습니다. 단지 지원됩니다. 여섯 번째, 현명한 결정은 감사문화입니다. 많은 커플이 서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감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해야 해. 그녀는 그것을 해야 해. 그것이 그들의 일이야. 하지만 이것은 독입니다. 그것은 분노를 만듭니다. 무관심을, 분리를.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큰 것들에 대해, 작은 것들에 대해.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 문화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긍정성을 만듭니다. 감사는 좋은 것에 집중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관계는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더 즐겁게. 둘째, 그것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사받을 때 당신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계속 주고 싶어 합니다. 감사받지 않을 때 당신은 멈춥니다. 당신은 분개합니다. 셋째, 그것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감사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감정은행의 큰 예금입니다. 정주영의 감사의식. 매일 적어도 3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를 도왔습니다. 또한 매주 편지를 쓰십시오. 짧은 메모. 당신이 감사한 한 가지. 침대 옆에 두십시오.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혼을 변화시킵니다. 일곱 번째 현명한 결정은 연간 결혼 검토입니다.
대부분의 커플은 결혼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삽니다. 날마다, 해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합니까? 무엇이 효과적입니까?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매년 결혼 검토를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그들은 조용한 곳에 갔습니다. 호텔 또는 산장, 주말, 그들은 앉았습니다. 그들은 연을 검토했습니다. 정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5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1. 올해 우리 결혼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2. 올해 우리 결혼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3. 우리는 8가지 결정을 지켰습니까? 4. 우리는 내년에 무엇을 개선하고 싶습니까? 5. 우리는 내년을 위해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연간 검토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문제를 일찍 잡습니다. 매년 검토로 작은 문제를 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을 때. 둘째, 그것은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것은 좋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긍정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그것은 방향을 설정합니다. 당신은 내년을 위한 목표를 만듭니다. 함께. 이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향해 일할 것을 줍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현명한 결정은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한 사람은 책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TV를 봅니다. 한 사람은 여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집에 머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멀어집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적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할 것이 적습니다.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함께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문화. 그들은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요리, 언어, 예술.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집, 리모델링 사업 시작. 이 공유된 경험이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그것은 공통 기반을 만듭니다. 당신이 함께 무언가를 할 때 당신은 공유된 기억을 만듭니다. 공유된 이야기. 이것들은 당신을 연결합니다. 둘째, 그것은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흥미진진합니다. 그것들은 일상을 깹니다. 그것들은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셋째, 그것은 팀워크를 만듭니다. 당신이 함께 배울 때 당신은 팀입니다. 당신은 서로를 돕습니다. 당신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당신은 함께 성장합니다. 넷째, 그것은 미래를 만듭니다. 함께 배우는 커플은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모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영의 함께 배우기 방법. 매년 하나의 큰 경험을 선택하십시오. 여행 수업 프로젝트. 계획하십시오. 함께. 실행하십시오. 함께. 즐기십시오. 함께. 또한 매달 하나의 책을 함께 읽으십시오. 작은 것, 짧은 것, 논의하십시오. 주간질 시간 동안.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을 깊게 합니다. 이제 8가지 현명한 결정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주간 질시간 의식. 연결을 유지합니다. 둘째, 재정 목표의 투명성과 협력. 신뢰를 구축합니다. 셋째, 성장 목표를 공유하고 지원. 지루함을 방지합니다. 넷째, 갈등 해결 프로토콜.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개인 공간 보호. 정체성을 보존합니다. 여섯째, 감사 문화. 긍정성을 만듭니다. 일곱째, 연간 결혼 검토. 문제를 일찍 잡습니다. 여덟째, 함께 배우고 경험, 공통 기반을 만듭니다. 이 8가지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강력합니다.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년 넘게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평가하십시오. 8가지 중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변명 없이.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빠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보통 그것은 주간질 시간 또는 갈등 프로토콜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함께 계획하십시오. 배우자와 앉으십시오. 이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함께 계획을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질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전화 없음, TV 없음. 단지 우리. 넷째 실행하십시오. 계획은 쓸모없습니다. 행동 없이 행동하십시오. 이번 주.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다섯째 조정하십시오. 한 달 후 검토하십시오. 그것이 효과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조정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지 조정하십시오. 여섯째 확장하십시오. 하나가 효과적이면 다른 것을 추가하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년 후 당신은 8가지 모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결혼은 변화할 것입니다. 정주영의 친구 커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싸웠습니다. 그들은 룸메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그들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지만 먼저 그들은 정주영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주영은 들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8가지 중 몇 개를 합니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 시간 없음, 재정 투명성 없음, 성장 지원 없음, 갈등 규칙 없음, 개인 공간 없음, 감사 없음, 연간 검토 없음, 함께 배우기 없음, 아무것도 없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결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치로. 하지만 그것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8가지로. 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달 그들은 주간질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달 그들은 재정 투명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10년 만에 돈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달 갈등 프로토콜. 그들의 싸움은 덜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더 생산적으로. 6개월 후 그들은 4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깊게. 그들은 덜 싸웠습니다. 더 부드럽게. 그들은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기한 후 그들은 8가지 모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정주영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결혼을 구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저는 단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하지만 그것은 일이 필요합니다. 8가지 현명한 결정. 매주, 매달, 매년.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8가지 현명한 결정.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일관되게 실행된. 시간이 지나면서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이 결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년 넘게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그리고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8가지 결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바꾼다면 당신의 결혼은 다를 것입니다. 더 강할 것입니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정주영은 자주 말했습니다. 결혼은 정원입니다. 매일 물을 주십시오. 매주 잡초를 뽑으십시오. 매년 비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결혼은 정원입니다. 8가지 결정은 물잡초 뽑기 비료입니다. 그것들을 하십시오. 매주, 매달, 매년. 그리고 당신의 결혼은 번성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강하게,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까? 당신의 결혼을 위해. 그렇다면 당신은 곧 이혼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변호사 법원 재산 분할 아이들 상담. 지금 주당 2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또는 나중에 년을 잃으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강력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위한 시간을 만듭니다. 만약 결혼이 중요하다면 당신은 시간을 찾을 것입니다. 주간질 시간을 위해, 재정회의를 위해, 감사를 위해, 연간 검토를 위해.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배우자는 원하지 않아요.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십시오. 혼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질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갈등 규칙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변화를 볼 때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이것도 지혜입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면 역학이 바뀝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일관되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미 너무 늦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주영의 대답,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결정, 하나의 행동, 그리고 내일 다른 것, 작은 것들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6개월년 후 당신의 결혼은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당신의 결정, 8가지 현명한 결정, 그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20년 후 당신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당신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 8가지 결정에, 그것들이 당신의 결혼을 구했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배우자와 이야기하십시오. 이 8가지에 대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 이번 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결혼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한 번에 한 결정씩, 한 번에 한 주씩, 한 번에 한 년씩, 행복을 향해.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헌신된 결혼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8가지 결정을 실천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주영과 그의 아내가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일입니다. 나는 바빠요.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당신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 당신의 취미? 당신의 전화? 아니요. 결혼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헌신을. 정주영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없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결혼을 위해, 8가지 결정을 위해.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집에서 실패한다면. 당신의 마지막 날에 당신은 무엇을 기억할 것입니까? 당신의 직업? 당신의 돈? 아니요. 당신은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과 함께 웃은 사람들, 당신과 함께 울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 그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투자하십시오. 8가지 현명한 결정으로. 그리고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